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해양 신도시나 스타필드와 같은 지역의 대표 갈등 현안들을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진전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주요 현안의 해법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시의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8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창원 시민이라고 소개한 한 익명의 게시자는 해양 신도시와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현 시장이 공론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일주일 만에 1,000명 이상 동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의 회의를 거쳤지만 가장 기초 단계인 200명에 달하는 시민 판정단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측은 스타필드 입점은 사업자인 신세계 측이 아직 건축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양신도시 개발 계획은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상적이기도 하고 주관식에 가까운 이런 어떤 문제 성향, 이런 의제 설정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창원시 공론화위는 스타필드 건축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부터 의제로 삼겠다는 계획이어서 결과는 일러도 오는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공론화위가 지난해 8월 출범 당시 첫 의제에 대해 결과를 내기로 예정했던 시기는 다음 달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지난해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진주시가 가좌 장제공원 민간 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소득 없이 해산됐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는 민간 개발이 예정된 가좌 장제공원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4차례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개월여 만에 해산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공원 개발 비율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의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진주시는 민관협의체 결렬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가좌 장제공원 개발 비율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2월 1일까지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시민단체는 통보 시한은 사실상 시장의 재량권이라며 진주시가 사회적 논의를 하는 척하면서 민관협의체를 이용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셨던 모습이 이런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민간개발 특혜 의혹 공개 검증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 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수집한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의 채용비리 제보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보 문건 유출이 이미 지난해부터 확산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채용비리 내부 제보와 의견을 담은 경남개발공사 직원들의 답변서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 이후 특별조사에 나선 경상남도 감사관실이 경남개발공사 전체 직원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실명으로 한 내부 고발인 셈인데 개발공사 내부에서 답변서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되면서 감사관실과 개발공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개발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답변서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사부서의 한 직원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답변서를 보고 있는 것을 여러 직원이 직접 목격한 것. 의혹이 불거진 것이 최근일 뿐 답변서 유출은 특별조사가 끝난 지난해 여름쯤 이뤄졌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 소문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유출 의혹을 부인하며 개발공사 공용 노트북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답변서가 노트북에만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컴퓨터 파일 특성상 전자우편이나 USB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답변서 파일을 입수했는지뿐 아니라 누구와 공유를 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규명돼야 할 이유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경남개발공사의 답변서 입수 경위 등을 우선 살펴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 11일 통영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하면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갈치 낚시어선 무적호가 낚시 금지 구역인 공해상에서 조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패스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곳은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해상.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입니다. 안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올해부터 낚시가 전면 금지된 해역입니다. 하지만 무적호는 사고 당일 이 해역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무적호가 공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하다 전남 여수로 돌아가던 길에 가스 운반선과 충돌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또 무적호에 설치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V패스도 작동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이에 따라 V패스가 고장나 작동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끈 건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의 V패스와 GPS 방직을 저희가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지만 최종 수신 위치만 지금 나올 뿐 속력과 진로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통영 욕지도 남단에서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제1호 사고도 불법 조업을 하다 침몰했습니다. 제1호 역시 V패스는 고장나 있었고 또 다른 자동 선박 식별 장치 AIS는 고의로 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올랐지만 V패스를 끄거나 고장난 채 이뤄지는 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무적호 선장 57살 최모 씨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가스 운반선 1항사인 필리핀 국적 44살 A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상남도 등 영호남 지역의 7개 가야고분군이 가야문명 유적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야 문명의 세계사적인 가치와 가야고분군의 독특성 입증이 필요해 경상남도가 오는 3월 재심의를 앞두고 보완에 나섰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야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무덤 안에 새긴 별자리가 발견돼 당시 천문 기술력을 증명한 함안 마리산 13호분. 가야 유적 최초로 군사 집단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안 부뚜막과 무기류가 발견돼 왕성이었을 강력한 증거도 나왔습니다. 보존도 우수해 이미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더 강조되는 게 공동체, 이 고분군이나 이 유산에 대한 이런 애정이거든요. 이게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세계유산 등재는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문화재청 심의에서 가야 문명의 세계사적인 가치와 가야 고분군의 독특성을 입증할 비교 연구 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상남도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오는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전문가 자문을 통한 비교 연구 등 오는 3월 재심의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가야 역사 문화 콘텐츠를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로 높여 관광객 증가와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 관광 산업과 연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백제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3,000명이 있는데 1년 뒤에 등재되고 난 다음에는 약 34,000명, 약 150%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관광객 수가. 재심의에 이어 등재 신청 국내 최종 대상 선정은 오는 7월. 조선 왕조 도읍지인 한양 도성과의 치열한 경합도 넘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밤사이에도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남부지방의 먼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오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중부지방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남부지방으로 그대로 내려와 쌓이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경남 지역의 먼지 농도 역시 어제보다 더 높아지겠고요.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먼지는 오늘 밤이나 돼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도 점점 더 추워집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에도 3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전국이 먼지와 안개로 인해 잿빛 하늘을 띠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으로는 현재 구름도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구름은 오늘 오후부터 서서히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 영하 2도, 창원과 김해가 영상 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진주, 사천이 영하 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m까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추위 역시 반짝 추위에 그치며 모레 낮부터는 금세 누그러지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전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농협이 올해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내수기업을 수출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25일까지 모집합니다.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업체와 최근 매출액의 3.53%에 해당하는 5,120억 원 규모의 플랜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STX중공업이 킬로와트급 건물용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자에 선정됐습니다. 사천 향촌동 모래마을 주민들이 HK 동진조선소가 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모래마을 주민들은 분진 피해 역학조사에서도 HK 동진조선소에서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 쇳가루 등 오염 물질이 발견됐다며 청정해역 이름을 되살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남의 한 경찰서의 과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창원시 마산 하포구 교방동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두 차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13%로 접촉 사고 뒤 달아나다 시민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행인 21살 박모 씨의 뺨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23살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뺨을 맞고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기업이 많은 김해 지역의 기업체들은 올해 경기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예상했습니다. 김해 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58.6으로 기준치 10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내수 매출액은 52.1, 수출 매출액은 85.5로 나타나 수출보다 내수 시장이 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